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국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오늘 성남 서울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겸 원내대표 그리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등이 이제 마중을 나왔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윤재옥 권한대행에게 수고가 많았습니다라고 한마디 한 거에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내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해가지고 어떤 얘기가 오갈지 조금 이제 관심 많이 끌었는데 윤 대통령이 최대한 말을 좀 아끼는 모양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당무 개입은 없다. 뭐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김기현 네. 대표가 이제 사퇴하는 과정에서 좀 당무 개입 시즌 2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좀 말을 아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하고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ASML이 이게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도체를 장비를 만드는 장비 회사 뭐 요 정도로 장비를 만든 장비에서. 네. 예, 뭐 이 정도로 보시면 핵심 장비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회사랑 그러니까 이 나라 네덜란드랑 반도체 동맹을 맺은 거는 뭐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덜란드 측이 그런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전에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예, 초치라는 게 아까 쿠키님도 초치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보통 외교 문제 발생했을 때 상대국 대사나 외교관 불러가지고 이제 좀 항의하는 뜻, 그렇죠. 좀 혼을 냈다, 뭐 항의했다, 외교적 압박을 했다, 요럴 때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 이제 국빈 방문이 11일부터 15일이었는데 열흘 앞둔 지난 1일 12월 1일에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존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최영찬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네덜란드 측에 요구를 하니 네덜란드가 좀 뿔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를 했다. 방문 엘리베이터 면적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뭐 경호 인원이 뭐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기밀 시설 클린룸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이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를 해가지고 네덜란드 쪽에서 좀 난색을 표했다 이런 얘기들 했고요.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등 각 채널에서 요구 사항이 각자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온 게 아니라. 예,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여기서 이거 요구하고 저기서 요구하니까 네덜란드에서도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 대상 국가의 대사를 초치한 거를 저는 일단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제가 전 세계 사례를 다 파악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매우 이례적이다 매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이게 초치를 했다라는 거는 이런 기록에 남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조금 뭐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 뭔가 이견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좀 목소리가 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대사까지 불러서 초치할 정도면 좀 그런 게 좀 많았다 싶은 대목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을 긋기 위함이라고 보는 게 맞죠.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무리한 요구라든지 좀 뭐 무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그때 이제 초치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일본이 이제 망언했을 때 일본 대사 초치하는 거 뭐 이런 거가 그런 거잖아요. 그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요구를 했길래 이렇게 초치까지 했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외교부 쪽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의전과 관련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던 얘기가 요 기사에도 좀 뒷부분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정보를 숨기는 거 그리고 지휘 계통을 무시하는 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지난 7월에 리투아니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명품 쇼핑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그때 이제 대통령실이 호객행위를 당해 매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명한 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라인에서 이렇게 정제돼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이제 그
그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김승희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 출신인데 그 보통은 이제 어쨌든 의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외교부의 고위공무원이 이제 의전비서관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김승희 비서관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알력 다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대통령실 대통령의 사람들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사람들과 외교부 사람들과의 뭐 이렇게 조금 알력 다툼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빈 방문이고 정상 외교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불협화음이 나왔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이제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예, 외교부는 국빈 방문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정 및 의전 관련 세부적인 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소통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가를 불문하고 행사 의전 관련 상세 사항에 대해 언제나 이견이나 상이한 점은 있으며 반복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조율하고 좁혀나가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포맷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상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초치는 잘 안 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치하는 건 처음 봤다 저는 일단은 국빈 네. 방문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 만나서 이제 반도체 동맹에 대한 양측의 의지 재확인한다고 밝혔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리터 총리가 곧 정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인데, 뭐 이 좀 우려를 나타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사설 제목인데 정계 은퇴 임박한 총리와 반도체 동맹 맺고 온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차원에서 어떤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방문으로 그러면 새롭게 뭐가 있는지 이게 좀 의문이라는 내용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미 ASML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이미 여러 가지로 협력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네. 이제 반도체 동맹이라는 어떤 정치적 수사 레토릭을 제외하고 더 가져온 게 있느냐 이제 경향신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고, 그러니까 기존 약속의 재확인 그리고 환영 뭐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듯이 리터 총리는 지난 7월에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고 지금 퇴임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랑 이렇게 실효적인 좀 이거 협상을 하는 게 더 옳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국가 간의 약속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네. 뭐 총리가 정계 은퇴하고 새 총리가 왔다고 이거 뒤집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어쨌든 조금 실질적인 별로 성과를 좀 내세우기에는 미흡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경향신문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 20일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엑스포 부산 유치하려고 파리 방문했을 때 이제 유치 발표 나흘 전에 현지 한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 약간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지 식당에 이제 한겨레 21일 확인을 한 건데 2023년 11월 24일 프랑스 파리 한 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었고 대통령은 먼저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총수들하고 같이 저녁 자리를 했는데 그게 뭐 시간이 얼마나 되는 길었는지는 식당 측에서 확인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2층에 그 뭐 유명한 이흥 식당의 2층 단독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등과 함께 소주와 맥주가 곁들여진 식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은 수행원 없이 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쪽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정부 쪽은 아니고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한 밤 11시 정도까지 식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술자리가 좀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일정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이분들은 어쨌든 남아가지고 유치 전에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외부 인사들 만나서 설득 작업 벌이고 이러던 시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날에도 이제 유치 전략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투표일 28일까지 최태원 정의선 회장은 남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진짜 뭐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인데 대통령이 본인이 귀국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녁 자리를 하는 게 맞느냐. 술 좀 끊어라 뭐 이런 댓글들의 다수는 술 좀 끊어라 대통령 제발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 이제 국민의힘으로 잠깐 얘기를 가볼 텐데 아까 어수선한 국민의힘 오늘 이제 비상의원촌에 비공개로 열었는데 지금 10시부터 11시 45분까지 했다고 해요. 예. 근데 뭐 굉장히 경론이 있었고 이제 비대위원장 누가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건데 경론이 있었고 발언들의 수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도 막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개 지금 12시 넘어서 올라온 기사 제목하고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연합뉴스 TV가 단독 이렇게 붙였는데
한동훈밖에 그러다 탄핵 국민의힘 의총서 고성 이렇게 얘기 된 거예요. 그래서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사람들이 이제 친윤계에서 있으니까 네. 비윤계인 김웅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의총이 북한이 김주애에게 하듯이 한 장관을 새 영도자로 추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총선에서 패배 또 탄핵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석 이하가 되면은 뭐 탄핵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만해라 내려와라 막 이렇게 서로 소리 지르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비윤계 쪽에서는 용산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윤계를 비대위를 이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사람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다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장단점. 네. 예, 장단점이 있는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소위 말해서 현실적으로 용산하고의 소통이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하는데 보수에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한길 대표는 전에 민주당 통합민주당이 그때 당대표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쪽 진영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분인데 왜 보수당에서 지금 이거 비대위원 당대표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만드냐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있다. 민주당에서 온 이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반발이 있다. 예, 이제 보수 찐 보수에서 특히 이제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김한길 위원장의 강력하게 방송에 나가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한길 위원장하고 좀 본인이 가까운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에서 아는 분이 많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강점이기는 한데 본인이 험지 출마 얘기를 했거든요. 네. 험지 출마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개항을 뭐 이재명 대표가 거기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랑 붙는데 이거를 당을 지휘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초대 장관이었는데 책임론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에 아는 인사가 없는데 이게 비대위원장이 대표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선대위원장이 아니고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이 많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이 정권의 오른팔 같은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렇죠. 네. 오히려 이거 혁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당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된다 이렇게 비윤계가 반발을 하고 있고 인요한 뭐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서글서글한 이미지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좀 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친윤 새끼가 좀 약간은 옅은 이런 분이고 좀 대중적 인지도가 좀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조금 뭐 미는 건데 이분도 정치 경험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이 배웠다 이렇게 저번에 김기현 대표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많이 배웠는데 결국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도 지금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비대위원장부터 뽑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 공관위원장에는 뭐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물망에 올랐는데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갑자기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정상면 전 검찰총장이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주례를 주례를 각별한 인연이네요. 각별한 인연이라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정상면 뭐 이분이 공관영이 되면 검사 진용이 또 검사 라인으로 또 검사가 또 검사 전국이 되겠네요.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새로 오는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수직적 이런 관계 이런 걸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도권 당협위원장 공동 출판 기념회에 있었는데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일단은 뭐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는 것보다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바로잡는 거 이게 더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본인한테 비대위원장 제안 오면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런 식의 당의 상황에서는 비대위원장 맞지 않겠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좀 내비친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안철수 의원도 조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과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가능하면 민심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가서 시너지가 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정 관계는 일시적으로 수직적 관계라기보다는 소통이 원활할 한 것이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저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읽으면서 저도 이거를 제가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일방적으로 의사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국민 눈에 그렇게 비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수직적 당정 관계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게 된 소위 말해서 날아가게 된 과정도 어쨌든 용산이 사실상 당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소신껏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당내 상조라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 막론하고 언론들이 이거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하는 사설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오늘 지금 뭐 몇 개 사설 제목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경제 여 비대위원장 대통령에게 직언할 인물이 맡아야. 그리고 조선일보 대선 승리 정당이 1년 반 만에 세 번째 비대위 대통령 설명을 듣고 싶다. 예, 이게 예전에 동아일보가 이거 다른 건인데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했을 때 왜 선배 검사여야만 하는지 설명이라도 해라.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네. 약간 비슷한 논조예요. 그러니까 왜 설명 좀 해라. 이게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그리고 한겨레 김기현 사퇴하고 윤심 비대위 거론 이게 혁신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진짜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비판하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특히 진짜 약간 조바심이 느껴지고 제가 뭐 보수 언론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와 이러다가 국민의힘 총선 망하겠다. 백석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바뀌면 안 된다라 해서 대통령한테 좀 세게 얘기를 하는 기조로 좀 전체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비공개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 보면 이제 좀 경론이 오가는 거 보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긴 하겠네요. 이제 국민의힘이 어쨌든 새신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원칙과 상식이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내려가고 비상대책위로 우리도 가야 된다 이런 거 요구했잖아요. 예. 어제 몇 짧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 조홍천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에게 민주적 통합에게 통합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도 어쨌든 지금 당 대표가 물러났고 새롭게 저쪽에서도 쇄신이 막 이뤄지면은 우리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당내 갈등도 많으니 그 통합 비대위로 가자. 그래서 친명과 비명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는 또 이제 그 선거 그 제도 네. 관련해서 이제 약속을 좀 지켜야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유지하고 위성정당도 창당 금지하라. 이렇게 좀 요구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당내 반응은 좀 어때요?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언론 보도가 그 이후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경론이 좀 오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회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제가 어저께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주당의 지금 그 지역구가 253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격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체 당에서도 약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여기에서 지금 한 표 한 표가 지금 막 진짜 격전지인 데는 진짜 뭐 100표 몇백 표로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에서 권영세 의원이 당선됐는데 900표 차로 당선됐어요. 900표 차로. 그때 네. 근데 정의당에서 4,000표를 가져갔거든요. 만에 하나 뭐 정의당은 뭐 정의당대로 당연히 다 자기의 자율성이 있지만은 이제 안 나왔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우세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지금 네. 국민의힘의 자체 분석대로. 그런데 이런 데가 만약에 이제 약속을 깨는 이런 데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리고 부산도 위험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지금 그거를 반대를 해서 사실은 주류 쪽에서 약간 당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생각보다 더 세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왔고 이탄희 의원도 의원총회를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백의종군하겠다.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말씀드리고 호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례대표로 나가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례대표로 나가려면은 무조건 병립형으로 가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병립형으로 간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주류 쪽에서 조금 언론 쪽에 슬쩍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비명이 탈당할 수 있는 명분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